이 자리가 잘 경청해 주시고 앞으로 가평군의 귀촌균형의 정책들을 듣고자 이 자리에 참석하신 한 분 한 분들이 진정한 주인공이고 또 주연 배우십니다. 무엇이 어떤 문제들이 이런 인구 늘리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또 그 해법은 없는 것인지, 또 실상 그 어렵더라도 이런 정책 토론회를 통해서 우리가 풀 수 있는 것인지, 이런 지혜를 많이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요즘은 새로운 이제 트렌드로 좀 떠오르고 있는 게 뭐냐면 관계 인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관계 인구.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귀농귀촌 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어떤 좋은 그 사례들을 만들고 그러면서 또 저희 그 도청하고도 같은 그 네트워크가 잘 돼가지고 어떤 진짜 인구도 활발하게 늘어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명칭은 유치 지원 사업이라고 되어 있지만 유치 및 정착 지원 사업 거의 역량 축적은 돼 있는 상황이다. 사실은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사업이 있는데 하시라는 겁니다. 하시라는 거. 이게 지금 전국 72개 시군에서 이 사업을 갖다가 시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가평 귀농귀촌의 컨셉이 과연 이제 두 가지 정도로 나눠진다고 저는 보는데, 주로 이제 은퇴자분들의 어떤 전원 생활을 위한 귀촌의 방향이냐, 젊은 청년들이 어떤 삶을 생계 유지를 할 수 있는 직업인으로서의 귀농이냐에 대한 건데, 이제 제가 농사를 지니까 귀농 차원에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귀농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생계가 보장되는 직업으로서의, 농업인 직업으로서의 어떤 체계적인 준비가 되어 있느냐의 관점이 제일 클 겁니다. 오늘 이제 그런 논의들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면 그런 농업을 하면서 직업으로 하면서 어떤 생활을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고, 그 다음에 젊은 세대들은 결국은 아이들의 교육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두 가지 문제가 제일 큰 당면 과제라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귀농귀촌이 결국은 어떤 집을 장만하고 전원생활을 즐기는 차원에서만 검토가 된다면 결국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나지 않겠나 보고요. 국민들이 농사를 짓게 하는 어떤 그 판매로서의 그 수매 쪽을 연결한 어떤 판매 보장을 하고, 그 다음에 제일 큰 문제는 농지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건 농지은행 개념 같은 걸 도입해서 어떤 고령자분들이 밭은 있지만 어떤 매매나 세금 문제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들을 관이나 어떤 그런 뭐 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그런 걸 임대를 한다든지 어떤 시설을 해서 임대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센터를 통해서 농업의 어떤 실무적인 것들을 가리키고 거기에 대한 것들을 농협이나 군에서 수매해서 자체 소비자인 우리 가평 군민에게 판매 쪽을 한다든지, 예를 들면 한 2,500만 원 정도의 생계가 최저 생계비라고 한다면 우선 뭐 한 30명 정도 하면 한 5억 정도의 물량이면 뭐 그분들의 어떤 직업적인 것에 1차 접근이 가능해집니다. 그 직업으로서의 생계 보장을 할 수 있는 판매로서의 연계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이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 귀농귀촌들이 봤을 때 그냥 땅을 사고 정책적인 자금 지원 받고 해서 그냥 임시로 은퇴해서 전원생활을 하는 거로는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만, 사실은 필요한 거는 더더구나 인구를 늘리는 거는 젊은 세대들이 직업으로서 과연 어디에 정착하고 교육적인 환경에 대한 어떤 것들 선택을 할 수 있는지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더더구나 자체 관내의 어떤 그런 소비 패턴과 그다음에 우리가 굉장히 많은 자매결연 도시들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은평구, 성남시, 뭐 강남구, 그런 것들이 얼마 전에 여기서 아마 푸드플랜 정책 토론회도 했었는데, 그런 것들로 연계된 어떤 유통에 대한, 뭐 최근에 양평지방공사 같은 경우에 문제점 때문에 많이 난항에 부딪혔지만 결국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농업을 업으로 하는 것들에 대한 파생적인 어떤 정책적인 차원, 그 다음에 농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적인 매뉴얼, 이런 것들이 없이 조금 피상적인 접근,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대한, 요즘 굉장히 정보화 사회입니다. 귀농귀촌 네이버 검색 딱 치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혜택을 주고 어떤 방법에서 귀촌하고 이런 부분은 나와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제일 고민은 직업으로서 내가 먹고 살기에 대한 해결이 될 거냐, 그 다음에 내가 키우고 있는 아이들의 교육이 가평이라는 데 가서 과연 교육적인 어떤 환경, 그 다음에 어떤 여가 선영이나 이런 인프라에 대한 것들이 얼마큼 갖춰지느냐가 귀농귀촌 학교의 단독적인 컨셉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걸 어떻게 이런 교육적인 테마와 직업적인 것과 그런 문제들을 연계할 수 있는 방법적인 것들이 안 되면 결국은 탁상공론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조금 이제는 제일 큰 문제가
이제 이 토론회가 끝나면 예를 들면 그런 균형귀천 매뉴얼이라는 게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말들에 정책적인 매뉴얼,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농사를 지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컨셉을 가지고 농사 지원을 할 거냐, 관에서는 어떤 조건으로 농사를 짓 거고, 처음에 부담되면 1년에 뭐 임대료를 얼마를 가지고 해서 농사를 시작해서 어떻게 팔아줄 거냐, 이런 구체적인 매뉴얼이 작성이 돼야 보시는 분들도 그 매뉴얼에 의해서 접근이 가능하지 않겠나, 그런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기능기천을 준비하고 있는 최재명이라는 사람입니다. 저도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데요. 지금 전재덕 패널님 말씀하셨듯이 분명히 가평군 내에 누구든 담당자가 창구가 하나 있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8개 시군을 다니면서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 어디든 가면 일단은 기능기천하러 왔습니다 하면 일단 담당자를 소개를 시켜줘요. 거기서 답이 나오든 안 되든 어쨌든 내가 들어가서 접할 수 있는 창구를 어디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평군은 내가 4번을 갔어요. 갈 때마다 다른 사람이 소개가 되고 갈 때마다 어떤 주제가 전혀 없어요. 이쪽에서 저 창구로 저 창구로 이 창구로 가다 보니까 결국은 제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지금 교장선생님 그 도움을 받아서 지금 저 학교 앞에 그 체험 그 비닐하우스 옆에 농막을 지금 준비를 해서 제가 지금 한 달에 보름을 격주간으로 지금 와서 뛰어다니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들어오면 첫 발을 들일 때 체험할 수 있고 내가 들어와서 준비 과정을 겹칠 수 있는 게 말하자면 여기 지금 가평 사는 사람이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준비하기 때문에 3개월 살기, 6개월 살아보기, 1년 살아보기 이렇게 해서 살 수 있는 주거 지역 조그마한 뭐 농막이든 하고 그 텃밭하고 같이 임대를 하든 이렇게 해서 지어져서 할 수 있는 내가 준비해 볼 수 있고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가평군 내에 그 육개면이 있으면 각 면마다 말하자면은 어느 부지에다가 농막 몇 개 하고 지금 뭐 청평면이 가장 가깝고 아마 수요가 많은 것 같으니까 청평면부터 출발을 해서 뭐 한 5-6개 농막에다가 뭐 한 50평 내지 100평 정도의 그 농지를 임대해서 3년 살아보기, 6개월 살아보기, 1년 살아보기 하는 이런 플랜으로 해서 만들어서 일단 들어와서 내가 계속 지속적으로 농촌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체험을 해보는 그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뭐 와서 지금 보면 대부분은 교육받고 나서 100시간 교육받고 나면 정책 자금 지원받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그거보다는 실질적으로 내가 들어와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조그마한 시스템이 예, 알겠습니다. 사례를 하나, 홍동에 가면 그런 비닐하우스를 한 크게 져서요. 그 운영을 합니다. 그 전 교농 학교장이나 아니면 관계자가. 그러면 외부에서 오면 거기서 그 같이 농사를 지습니다. 그리고 그 농사에서 진 급여를 줍니다. 그래서 1년이고 2년이고 해서 자기의 적성하고 자기에 맞는 품목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1년, 2년이 지나면 배출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향후 그게 이제 뭐 가평군과 아니면 경기도하고 협의가 잘 된다고 하면 그런 시스템 한번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반이 살고 있는 장봉익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제가 꼭 참석을 해서 끝까지 참석하는 이유가 아시겠지만 제가 군의회 의장을 할 때 인구정책, 인구 늘리기 정책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쏟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굉장한 그 최성주 교장 선생님이 지금 와서 그동안 4년여 고생을 하시면서 급기야 귀촌 귀농을 위한 인구정책 늘리기 이걸 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참석을 해봤는데 가평 사람으로서 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드네요. 군 단위로 지금 3개밖에 남아있지 않은 가평군 최적의 조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만큼 최적의 조건이면 가평에 사는 저희들이 가평에 있는 제도권 사람들이 그런 터전을 좀 미리 만들어 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못하고 있고 지금 가평에 살고 있는 우리 전재덕 패널께서 오히려 지적을 하실 정도로 이렇다는 게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저는 한 가지 저 실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가평읍에서 행정소재지가 가평읍이고 조그만 산을 가로막고 바로 공기 좋고 그래서 오는 사람이 굉장히 좋아하고 귀촌 귀농을 하는 곳이에요. 그럴 때 제가 죄송합니다. 마을 사람들 이장님들하고 우리 마을에 이제 정책위원이라고 해서 저도 하는 사람인데 항상 반장이 5개 반의 반장하고 정책위원들하고 이장하고 항상 토론을 한 게 어떤 거냐.
우리 마을에 전입신고 오는 사람들 반장들은 알아요. 아까 어느 분이 그랬잖아요. 잘 모른다. 이 전입신고하는 절차가 없기 때문에 마을에 와서 이장한테 모른다. 그렇지만 반장들은 알아요. 그래서 5개 반장하고 항상 회의를 했어요. 저희 동네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먼저 문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이사 오는 사람한테 저희가 이장님하고 반장님하고 가서 우리 국기봉 있잖아요. 국기봉 하나. 그 다음에 마을에 대한 그 연역, 안내문, 마을의 그 뭐 구조, 5개 반에 뭐, 그 다음에 마을에서 생산되는 뭐, 우리 고사리 말린 거라든지 이런 걸 간단하게 해가지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가서 누구든지 오면 그걸 하자고 수십 번을 우리가 만날 때마다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분들을 마을 퇴에 있을 때마다 반장님이 찾아와요. 우리 마을이 발전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우리 경반이 주민들의 그 마인드만 가지고는 참 부족합니다. 외부에서 이렇게 오셨는데 훌륭한 그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재능 기부 겸해서 우리 마을에 와서 한 말씀 해주고 가세요. 이렇게 해서 계속 마을 회의로 이렇게 그분들을 모셨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그분 중에는 지금 그 뭐 누나 뭐 엄마의 뭐 누나의 가평 살자 쓰는 그 최대석 작가부터 시작해서 뭐 예술가들 뭐 많은 그 사업가들 분들이 지금 경반이 들어와서 하시거든요. 그분들이 경반이 발전의 멘토가 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가평에 있는 지금 도의원님도 계시고 여기 아까 이제 뭐 본의장님도 와 계시지만 이장단 연합회장님 여기 잘 와 계신 거예요. 이장단 연합회에서 가평 군수님하고 가평 국련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논의를 먼저 해서 먼저 문을 열고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은퇴 귀촌자들이든 귀농자들이든 다 들거든요. 요즘 특히 귀농자들은요 마을에 그 젊은 연세들을 같이 대적할 만한 젊은이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안내를 자꾸 하는 거죠. 아까 생산물 지금 정말 정확한 말씀 해주셨는데 귀농하는 사람들이 자급자족은 최대한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 가서 물건을 팔아서 이익을 내기는 건 고사하고 그런 걸 농협하고 연결시킨다거나 가평에는 이러이러한 장목반이 있어서 농협의 장목반장들하고 해서 연결시키는 안내도 해준다거나 이런 안내 창구 역할을 하는 그런 멘토 역할을 하는 게 불악에서 먼저 이루어지면 지금 여기 멘토장들이 뭐 30몇 명 있다고 하시나 훨씬 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고 외부에서 온 분들한테 굉장히 따뜻한 마음을 갖고 접근하고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안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도청에서 오신 농업정책과장님과 가평군청의 농업정책과장님께서 오늘 토론회에서 제안한 이런 내용들을 최대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귀농귀촌으로 인구를 늘리는 정책에 동참해 주시고 행정을 지원할 수 있는 현실 가능성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냥 농사 짓고 다른 일 하기 바쁘기 때문에 도청에서 그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도청에서 먼저 말씀을 해주세요. 경기도는 지원부서입니다. 네, 그래서 좀 봐주십시오. 그래서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앉아 있지만은 제가 가끔 이제 얼굴이 뜨거울 때가 한두 번 있었습니다. 사실적으로 저희가 귀농귀촌이 아니라 저희 부서는 귀농을 관리하는 부서고 사실 귀촌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가평군에서 뭐 이렇게 특별하게 지원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뭐 저희 또 귀농에 대한 업무를 맡고 있으면서 사실 저도 이런 정책 토론이나 그런 걸 여러 번 다녀봤는데 사실 저희 군에는 농업정책과라는 그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농업에 대한 모든 업무와 그리고 축산에 대한 업무 그 업무를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 22명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귀농에 대한 그 상담을 같은 거는 그 한 명이 하고 있고 한 명이 예산을 보면서 같이 귀농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귀농을 하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드리는 게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귀농 귀촌 작업을 해가지고 2012년도부터 지금까지 지원해드린 분이 약 한 40분을 저희가 지원을 했어요. 그 창업 자금을 지원을 해드리는데 3억 원의 창업 자금과 주택 구입비로 7,500만 원, 3억 7,500만 원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서 한 40여 명을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그 40여 명 지원을 해드린 중에서 15분, 거의 지금 50% 정도는 그 자금만 받아가지고 그 자금을 그 융자금만 받아가지고 사실 호주머니 일단 넣고 사업도 안 하고 주소 불명되고 다 수목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자금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금을 받아가지고 쓰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정착을 귀농을 하고 해야지만이 성공을 할 수가 있지. 우리 행정기관에서 아무리 도와드린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가평에 일자리가 없어요. 일자리만 생기면은 사실적으로 귀촌이나 귀농자가 늘어나는데, 아시다시피 가평에는 공장을 질 수가 없습니다. 사실 가평에서 귀촌으로 해서 가장 늘어난 게 요즘 최근에 아실 거예요. 펜션이요. 펜션이 저희가 가평군에 가지고 있는 게 3,000여 개가 됩니다. 구석구석에 없는 데가 없잖아요. 그 펜션을 짓고 오셔서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사실 인구가 늘었던 건 사실입니다. 계획 인구를 10만 명으로 잡았습니다. 먼저는 2035년에 15만으로 잡았다. 그건 좀 너무 황당하다 해가지고 가평군의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2030년에 10만으로 다 인구 정책을 잡았는데, 앞으로도 그게 이루어질지 여부는 사실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하여튼 오늘 패널들이나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여튼 검토를 해가지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입자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아까 우리 클린 대학을 말씀하셨죠. 클린 대학이 진짜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떠날 분들을 많이 잡았어요. 근데 그게 또 명이 있으면 암이 있습니다. 그 암이 무엇이냐 하면 그분들끼리 또 뭉쳐가지고 마을을 등한시해서 마을하고 또 완전히 갈라졌어요. 그래서 마을하고 또 합이 안 돼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명암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라는 게 바로 그런 건데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그러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관은 행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필요한 게 중간 지원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중간 지원 조직이 귀농귀촌센터든지 아니면 마을공동체 어떤 형태로든 마을의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중간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귀농에 대한, 귀촌에 대한, 그 다음에 청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다시 또 고민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갈등관리 프로그램들도 중간 지원지역을 통해서 풀어나가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토론회는 뜻깊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지금까지 남아 계신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이 바로 우리 가평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이게 틀린 말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 된다와 된다는 한 글자 차이입니다. 누가 그 간극을 좁히고 그 일을 계속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무에서 유들이 계속 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시작들의 첫 걸음이지 마지막 걸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그런 열띤 생각들이 좋은 행정들을 만들고 좋게 서포트해주는 그런 시작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민간인들의 힘들을 모아가는 또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린다는 마음으로 혹시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